안녕하세요. 모바일 자산관리 플랫폼 에임의 창업자인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먼슬리 에임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자리는 오프라인 자리에서 매달 10명 내외, 아무리 많아도 10명 정도 되는 에이머들을 모시고 자산관리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 편하게 이야기하고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 에임이랑 사실 상관없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아요.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야기들, 원칙들, 철학들 이런 걸 얘기해 드릴 건데 그 자리를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하셔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혼자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더라도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임을 만나게 되신 걸 환영하고 프로의 자산관리 여정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할게요. 에임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 에임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앱 만드는 회사 아니고 사실 본업은 자산관리를 잘 하는 회사인데 많은 분들에게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지점을 만드는 대신 모바일 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 뿐이에요. 본질은 금융회사이다 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누구인가?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고 저도 주의하려고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충분히 아시고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아무 얘기나 막 들으시면 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의 배경과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 양력사항으로 보면 좀 건조하지만 좋은 학교 나왔고요. 열심히 자산운용업이라는 곳에서 제 커리어를 쌓아왔거든요. 2002년에 처음으로 뉴욕의 헤지펀드에서 일하게 됐고요. 이유는 원래 저는 공학도였는데 포유니언이라는 학교를 다녔었어요.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여러 가지 기회로 배움도 많았고 사실은 어려움도 겪었었어요. 2001년에 혹시 어떤 위기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테크 버블이 터지면서 학교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순식간에 어려워지는 경험. 근데 덮친 격으로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도 어려워지면서 처음으로 경제, 돈, 자금의 흐름 이런 게 뭔가 내가 알아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내가 속한 기관이 재정이 흔들리고 올곧게 열심히 자기 일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상에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흐름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사실 지나고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난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게 됐고 처음으로 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돈의 흐름.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돌아와서 서울대 경영대라는 곳에 특별 입학을 하게 됐어요. 경영 경제에 대해서 무조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학도로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봤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회의론적인 생각들 속에서 제가 찾았던 희망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된 재무 관련 의사결정으로 불행해지지 않게 도와야겠다. 그리고 특히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자산을 늘려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월가 입성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거든요. 공대생이고 외국인이고 어렵더라고요. 어렵사리 정말 감사하게도 엔지니어링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살려서 알고리즘 기반의 투자를 하는 전문 영역에 기회를 얻게 됐어요. 이 기회를 저에게 줬던 곳은 당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였던 시티그룹 SM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였고요. 여기서 소위 퀀트 애널리스트라는 일을 하면서 이제 펀드를 매니징하기 시작했죠. 펀드 매니저가 됐죠. 그리고 나서는 2006년부터는 퀀터테이티브하게 알고리즘 기반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제일 잘한다는 10개 정도의 회사 중 하나인 아케이디안이라는 곳에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몇 가지 했던 일들을 여기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환상을 가지시기도 하는 머신러닝이라든지 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변동성이 낮은 미니멈 베리언스라는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저도 부자가 됐었지요.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일을 오래 했었는데 뭔가 새롭게 실제 사람들의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고 함께하고 싶다는 약간 갈증이 있었거든요. 나름의 커리어에서의 고민을 한 번 더 겪게 되고 그 결과로 오늘의 에임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늘 누군가의 자산 관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이제는 에임이라는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자금을 여러분들의 계좌 안에서 그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게끔 저는 조언을 해주는 앱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에임이에요.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가장 제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함께하고 싶어서, 그리고 금융산업, 특히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가장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직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이미 자산이 형성된 사람이 당연히 자산 관리를 받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만큼 멋진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 재무, 자산, 경제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스스로 다 공부하지 않아도 중요한 원칙과 철학을 이해한 상태에서 에임의 조언을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자,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아젠다예요. 투자를 왜 시작해야 하는가? Start investing.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정의부터, 구글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라고 검색해보면요, 뭐라가 나오는지 지금 같이 볼게요. Investing your money can allow you to grow it. Most investment vehicles such as stocks, certificates of deposit, or bonds offer returns on your money over the long term. This return allows your money to build, creating wealth over time. 제가 중요한 거는 빨간 줄을 좀 쳐놨는데, 뭐냐면 돈을 투자한다는 게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잘하게 할 수 있게 한대요. 그리고 이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투자를 하면 돈을 잃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투자하는데 왜 돈을 잃어요? 여기 나온 얘기 보세요. 대부분의 투자 대상 자산, 그것이 주식이 됐든 아니면 예금이 됐든 혹은 채권이 됐든 돈에 대한 수익을 준대요. 단 over the long term, 장기로 두었을 때. 단기 투자에서 돈을 잃은 사람 많지만 우량한 대부분의 자산에 장기로 투자하는 경우에 수익을 오히려 안 내는 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이걸 제대로 못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수익이 결국은 다시 한번 여기 나오죠.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부라는 것을 형성할 수 있게 가능하게끔 해준대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자본시장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류는요, 끊임없이 생산을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이뤄가요. 이런 경제활동의 주체인 정부, 기업, 가게. 여러분들은 가게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계시지만 정부와 기업은 수익원이 끊임없이 있어요.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 때도 있겠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어떤 산업은 혁신하고 어떤 기업은 도태되겠지만 시장 전체는 꾸준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에임이 이야기하는 자산관리의 핵심은 자본시장에 참여하자는 것이지, 특정 자산에 찍어서 뭔가를 투자를 하자, 어떤 기업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긴 호흡으로 자본시장의 성장에 참여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우리가 얻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실제 투자를 시작하고 자산관리를 하는 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투자라는 걸 왜 해야 되냐, 투자 교육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경제나 자본시장에 대해서 많이 좀 접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다못해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에도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다른데,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한테 투자라는 거 왜 해야 되지? 라고 물어봤을 때 목적을 3가지를 보통 꼽는데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물가 상승률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그냥 들고 있거나 은행에 두는 건 물가 상승률을 이기지 못하는 수익률을 주거든요. 즉, 원금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금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갉아먹히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눈에 보이는 절대 숫자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혹은 아주 조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누구나 똑같죠.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재무 목표, 시간을 두고 이뤄나가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가장 많은 분들이 목표로 삼는 거는 내 집 마련. 처음부터 집이 주어진 게 아니라면 뭔가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상징적인 의미죠. 내가 살 곳, 그리고 그게 내 것인 것. 이 목표를 가지고 많이 투자를 시작하시고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의 고민일 거예요. 일하는 동안은 사실 굉장히 안일해지기 쉽거든요. 캐시플로우가 있으니까, 내가 일하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퇴직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몇 년 일할 수 있나 보면요, 요즘 취업도 늦게 하잖아요. 30에 시작해서 50살 되면 그만 일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20년간의 가처분 소득을 얻는 건데, 그 이후로 왜 100세 시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0세까지 살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20년 일하고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최소한. 80세까지는 보통 사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소득으로는 소득이 끊기는 구간 이후의 준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지금 소득을 얻는 동안 다음 30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근데 또 굿뉴스는 뭐냐면요, 잘 준비하면 충분히 즐겁게 남은 삶을 또 즐길 수가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앞으로의 20년을 잘 준비하면
은수저,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부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시간 부자이기 때문에 자산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체감할 수 있게 퀴즈를 드릴게요. 이 택시 요금이 1998년 이후로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볼 거예요. 98년에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본요금 1,300원. 그러면 연환산하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한 2, 3% 올랐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원래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인데 매년 5.5%씩 올랐다면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셨겠지만 어느 순간 쑥 오른 거거든요. 5.5%예요. 내가 택시라도 편하게 타고 다니려면 은행에 넣으셨던 돈이 5.5%가 올라야 같은 가격으로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무서운 물가 상승률이에요. 도시 물가 상승률 높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투자라는 걸 하고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렵게 번 돈이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앞서가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아마 살면서도 많이 아실 텐데 재무 관리나 자산 증식의 관점에서는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앞으로 가고 있고 누군가 자산을 증식하고 있고 나의 자산은 은행에서 점점점 가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하는 일이 위험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게 위험하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대비 앞서간다는 남들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개념만 이해하셔도 자산관리 출발선상에 굉장히 우위를 점하시는 거예요. 맨 오른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있어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꽤나 긴 기간이죠. 자본시장 사이클을 쭉 타고 온다고 표현할게요. 경기 사이클이 성장하다 팽창하다가 주춤하다가 또 좀 침체됐다가 다시 오르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충분히 긴 시간을 본 거예요. 그 시간을 쭉 봤을 때 연평균적으로 물가상승률은 얼마였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주식이란 자산은 얼마나 올랐고 중간에 있는 채권이란 자산은 또 얼마나 오르는 거고 요걸 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우리가 생각도 안 하는 그 물가상승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가상승률은 우리나라처럼 선진화된 사회라면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잘 관리를 해요. 누가? 중앙정부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진화된 시장엔 2% 정도 평균적이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것 대비 약간 높은 예금이자를 줬었네요. 지난 9년 동안은.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돈이 많이 찍어져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우리가 실제로 은행에 넣어뒀을 때 이자를 받는 건 요즘 1년 묶어놔도 0.8%에서 1% 정도예요. 자유입출금식 예금을 많이 하시잖아요. 0.2% 이래요. 여기 보이는 숫자가 큰 틀에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가진 선택지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바뀌니까 또 감안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요거보다 좀 높아요. 3.1%. 그거보다 약간 높은 게 부동산 수익률이에요. 특히 이 부동산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강남 아파트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규격화되어 있고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우량한 부동산의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이게 낮은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진화된 국가에서 자산가치 상승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끔 두지는 않아요. 우리가 경험했던 부동산의 엄청난 상승은 꾸준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데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경제에서 부동산은 물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한 채 샀다고 집이 10개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리자산이에요. 부동산은 이 정도의 수익률을 주는 게 정상적인데 주변에 보면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많은가? 부동산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원금이 크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만 나도 몇억 몇십억이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돈 많이 번 것처럼 느껴져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건 이건 강남 아파트 수익률이다. 강남 아파트는 우량한 자산이다. 또 다른 우량한 자산이 있어요. 주식은 뭘까요? 주식은 이쪽 끝에 있는데 수익률이 되게 높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차이가 크게 없어요. 우리 맨날 듣던 거 코스피가 박스피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빠르게 잘 성장해 왔고요. 다만 성장의 패턴이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오 되게 많이 떨어졌네, 어느 순간에는 되게 많이 오르네, 급격하게 떨어지고 오른 특성이 있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서 어떤 짧은 기간을 놓고 보면 그냥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괜히 마이너스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요. 그렇지만 시계를 넓혀서 보면 끊임없이 시장은 성장합니다. 그냥 그 변동폭이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좀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자산 유형별로 위험이나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걸 일단 이해하셨잖아요. 기본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이 자산 말고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이제 보면서 얘기를 더 드려볼게요. 이 장표가 어떤 거냐면요. 2003년부터 2017년이라는 이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세상에 다양한 자산들이 어떤 수익을 냈는지 가장 높은 순부터 가장 낮은 순까지 쭉 나래비를 세워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주식은 가장 위에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언제는 아닌가 경기 침체가 와서 다들 주식을 다 던지고 안전한 자산으로 넘어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 흐름이 어떤지 한번 보죠.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국내 주식 부동산이 좀 같이 붙어 다녀요. 잘 보이게 빨간색,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보시면 국내 주식과 부동산은 널뛰기가 심해요. 2005년 국내 주식 45% 수익이에요. 만약에 이때 투자했으면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났겠지 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는 6% 떨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30%,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1%. 언제였냐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에는 주식들이 좀 떨어졌어요, 많이. 근데 이런 위기는 10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오거든요. 꾸준히 주식이 성과를 내다가도 어느 순간, 그러니까 오르내림은 있지만 오르다가 굉장히 많이 뚝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길게 보면요, 우리 미국 주식으로 한번 볼게요. 주황색이에요. 한국 주식이랑은 사뭇 다른 형태죠. 굉장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나가 지수 반 가까이를 끌고 가는 데 대비해서 미국에는 삼성전자 못지않은 각 영역의 다양한 주식들이, 회사들이, 기업들이 500개나 있거든요. 500개의 기업들의 가치를 담은 전체 시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내림이 심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여기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서 팔아대는 락히드 마틴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우리가 소비재로 되게 잘 아는 맥도날드도 있고, 운동화 만드는 나이키도 있고, 여러분들 의약품 만드는 존슨앤존슨도 있고, 너무 다양하죠. 요즘에 정말 좋아하셨던 기술주도 다 들어있어요. 삼성전자 말고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거 좋아하셨잖아요.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자산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 절반이 미국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걸 잘 이해하려면 국내 주식의 특성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생각보다 덜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즉 미국인에게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불패시나 부동산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을 좀 넓게 보고 똑바로 보면 오르내림이 심한 자산도 있고 덜한 자산도 있는데 언제나 가장 최하위에 있는 자산은 누구냐? 캐시. 현금은 늘어나지 않아요. 1% 수익, 1% 수익, 3%, 5%, 0%, 0%?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이 주는 수익률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오르내림이 심한 자산으로만 내 포트폴리오를 채울 이유는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자산이 있고 그 자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산 분배를 하자. 이게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들어서 다양한 자산을 담고 이 다양한 자산을 담음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에임이라는 회사는 어떤 투자를 또 이야기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